그래서 다시 이제 첫 번째 단계인 해외 캠프라든가, 여기는 소개가 안 됐지만은 국내 캠프는 초등학교 때 정말 스스럼 없이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듯이 그렇게 배울 수 있는, 또 내지는 자극을 주는 거죠. 그게 뭐 1주, 2주, 3주, 4주, 이게 해외 캠프가 긴 거는 12주까지 있습니다. 근데 그 정도를 해서 언어가 중국에서 내지는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 언어가 완벽히 된다고는 뭐 당연히 부모님도 학생도 생각하지 않겠죠. 그렇지만 그게 굉장한 동기유발을 줍니다. 내가 어느 정도 학원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, 미국 애들하고 중국 애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밖에 내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. 그래서 더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많이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많이들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. 자극을 받아서. 근데 해외 캠프는, 국내 캠프는 뭐 얼마나 많이 진행해 보셨는지 그걸 보셔야 될 거고, 해외 캠프도 물론 그 하고 있는 업체 아니면 그 대상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국에 유학을 간다 이러면은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지, 나의 잠재력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지,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대학을 나를 입학을 시켜줄 수 있는지, 내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할 것인지, 그런 게 더 중요하지만은 해외 캠프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. 국내 캠프도 1주에서 뭐 보통은 3, 4주가 가장 많거든요. 근데 그 주에 가는 거는 한국 학생이 많으면은 그만큼 내가 영어에, 중국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작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 학생이 있는지, 얼마나 적게 있는지, 나만 가는지,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국 학생이 많으면은 그만큼 효과가 절감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해외 캠프에서는 대충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어느 학교로 가는 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. 그런데 그것도 역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 한국에서 영어라든가 중국어, 일본어에 굉장히 노출이 적게 된 애가 학교를 가버리면은 더 또 열등감만, 그래서 더 수줍음만 더 심해져서 한쪽에 멀리 독도처럼 혼자 앉아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학원을 좀 다녀서 내지는 뭐 하여튼 그 언어에 노출이 돼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는 게 가장 제가 권하고 싶은, 그래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점심도 같이 먹고 학교 공부도 같이 하고, 물론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. 학교에 가면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 언어가 우리가 마더텅처럼 모국어를 배웠듯이 나에게 뭐를 달라 이랬으면 그렇게 언어로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give me a eraser 하든가 pass the water 그러면 이게 물이라는 걸 water라고 하는구나, 이렇게 정말 행동으로 배우는, 그래서 아직 어릴 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학교에서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. 단지 조건은 언어가 좀 되어 있다면,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배우는 언어가 가장 많이 남고 제대로 배우는 거고요. 보통 해외 캠프를 또 국내 캠프를 갔다 오면은 부모님들이 첫 번째 느끼는 거는 일단은 발음이 많이 좋아졌다,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.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사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학생이 좀 이렇게 풀어졌다,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바로 다녀온 다음에 부모님들이 스케줄링 잘 하시면 그런 일은 최단기적으로 다시 원래의 사교육 하시던가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. 스케줄상. 여기에도 보시면은 정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스스럼 없이 섞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.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관리형 조기유학.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유학이 많이 는 게 그 원인은 관리형 조기유학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, 5학년 때 다녀와서 그 다음에 특목중, 또 뭐 국제중 나왔죠. 또 특목고 가는 이제 지름길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관리형 조기유학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. 저희가 뭐 형태를 영어로 말씀드려도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먼저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와서 애프터스쿨로 학원에서 복습을 시켜주는 거죠. 숙제가 많으니까 외국 학교들은 숙제만 잘 따라가도
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숙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. 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. 그래서 복습, 숙제 그렇게 해주는 학원에서 하고 다시 하숙집에 가서 그 집에서 살다가 또 아침에 학교 가고 또 주말에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.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아예 이렇게 지금 하나의 집이 나와 있는데 이 집에서 학교 갔다가 온 다음에 물론 데리고 와서 이 집에 선생님들이 모이세요. 선생님들이 숙제, 복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 다시 본인이 자습하고 물론 사감선생님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또 이런 형태가 있고요. 아니면 관리형 조교학이지만 관리는 거의 되지 않은 그래서 가디언은 외국에서 꼭 필요하니까 가디언은 서류상으로 있고 일단은 학교를 하숙집에서 데려다주고 학교 갔다 와서 그 집에서 이렇게 하숙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고 물론 가장 효과가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원을 다니는 형태 그게 가장 전문성 있는 그 돌봄을 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많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관리형 조교학은 가장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언제 가는 게 가장 좋냐 이런 게 부모님들의 첫 번째 질문이신데요. 4학년, 5학년 때 가는 게 가장 좋고 또 연도를 이제 몇 년간 해야 되냐 아까 식으로 이렇게 보통 집에서 5명에서 6명 있고 그게 가장 제가 효율적으로 생각하고요. 그러나 가장 많아도 8명 이상 모여 있으면 아무리 only English speaking 하지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뭐 한국말 해버리기 때문에 8명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집에서 하는 형태에서 보면은 뭐 가장 잘 이렇게 엄마가 가지 않아도 관리형 조교학은 기러기 아빠의 대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부모님이 가시지 않아도 사감이 또 관리자가 또 밥 해주는 또 도우미들이 그래서 보통 한 집에 3분에서 4분이 일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또 데려다 주시는 분 따로 있고 또 데려와야 되죠. 또 이거는 이제 한국 그 교포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돌보시는데요.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다 그 현지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,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영국에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관리형 조교학입니다. 관리형 조교학에서 아까 캠프에서 제가 주의점을 말씀드렸듯이 관리형 조교학은 일단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래서 그 지역이 좋다면은 학교가 당연히 좋을 거고요. 또 학교 내에 있는 미국의, 중국의, 뭐 영국 사람, 뭐 호주의, 뉴질랜드 애들의 품성이 아무래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그런 그 가정에서 배운 학생들일 거고요. 학교 좋지, 학생들 좋지,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다 좋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것만 지켜지면 그 다음에 더하기 학교에서 관리형도 1년이나 2년을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. 한국 학생이 적을수록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집에서 있을 때 또 내지는 하숙집에 있으면서 뭐 학원 다니면서 또 이런 형태도 있는데 그럴 때 보통 4학년, 5학년 때 가서 1년이나 2년 1년일 때는 조금 짧다는 느낌이 받고요. 2년이기 때문에 보통 한 4학년 때 보내 4, 5학년을 하고 6학년 때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. 또 5학년 때 갔으면은 뭐 1년 반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가장 좋은 그런 형태는 2년 정도 하면은 일반적으로 유학 가서 있는 거에 한 1.5배, 2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 학생이 전교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혼자예요. 한국 학생이. 지금 선생님 앞에 있는 학생이 전교에서 자기 혼자. 물론 외로움을 많이 타는 학생은 전교에 한국 애가 한 20명 있다든가 이런 데 보내셔야 되겠죠.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용감했어요. 그래서 본인이 혼자 있는 학교에 가서 정말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남들의 한 2, 3년 있는 그런 영어 능력을 갖추고 돌아왔더라고요. 네, 그거는 학생이 어떤 그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거에 따라서 맞는 대로
맞춤 서비스라고 하는데 맞는 대로 가는 게 좋겠죠. 이거는 이제 관리형 조교학 중에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 온다.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한다는데 외국 학원들이 보통 한 반에 5명 미만인 데가 가장 많고요. 그러니까 5명 이하인 데가 가장 많고 많아야 8명이고요. 또 그러나 이 학생이 만약에 과학은 좀 처진다. 다른 일반 동급생에 비해서 그러면 그 과학은 1대1로 공부를 해서 이 학생들의 수준까지 왔을 때까지 1대1로 합니다. 그렇다고 비용을 더 받고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같이 맞춰졌을 때 같이 이 5명 그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죠. 보통 애프터스쿨은 뭐 특별하게 뭐 밤 10시까지 뭐 와서 바로 특목 중 내지는 특목고에 가야 된다. 그래서 밤 12시까지 하는 곳도 있어요. 한국식으로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애프터스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수업하고 그렇게 돌아오고요.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교환학생, 조교학 갈 수 있다 이랬는데 또 아니면 한국 학교에 특목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랬는데 조교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생의 능력은 A인데 여기에 포장을 잘해서 더 A 플러스인 학교로 보냈어요. 그러면 학생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 아이 이렇게 명문학교 갔다. 그거까지 좋은 거지. 학생이 따라한다 그럴까요?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여러 가지 캠퍼스 생활을 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. 다른 학생들은 숙제 끝내고 이미 이제 활동도 하고 클럽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이 학생은 아직 숙제를 못 끝냈어요. 내지는 아직 학교에서 내일 시험인데 자기는 다 이거를 숙제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내는 그런 목표하고 달리 목적하고 달리 이 학생은 지금 계속 그 학교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공부에 또 그러면서 스트레스 있는 대로 받죠. 그러나 열심히 했지만 밤새우고 했지만 못 따라해요. 그런 그래서 정말 능력이 맞게 그래서 캠퍼스 또 내지는 학교 생활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많이 물으세요. 그러니까 미국을 보내는 게 좋습니까? 중국을 보내는 게 좋습니까? 이건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학생하고 저도 이렇게 20년 넘게 조기 유학생들을 보냈고 또 아이빌리그 대학을 보냈고 대학원을 보냈고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그냥 오셔서는 전혀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없고요.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적어도 한 3, 4년치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하고 제가 1시간 정도를 제가 만나봐야 됩니다. 그래서 부모님 배제하고 제가 학생하고 여러 대화를 나눠봐서 이 학생은 이런 학교를 가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조교학을 가지 말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때 가는 게 좋겠습니다.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언제 보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부모만 만나봐서는 첫 번째 상담이고요. 학생하고 같이 만나야 제가 정확한 진단이라 그럴까요? 네,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제 그러나 만약에 학생이 가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교환학생 정도는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뭐 금액이 많이 들지도 않고 또 교환학생이 배정되는 미국의 학교는요 한국 학생이 거의 없는 대로 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고 참고로 교환학생은 1년만 갈 수 있습니다. 비자가 학생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2비자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교류 비자 이런 거기 때문에 1년만 갈 수 있고 명심하시기 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됐다.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어떤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 어학연수 또 인턴십 또 내지는 한 학기라도 청강 수업 할 수 있고 대학마다 요새는 교환학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. 근데 또 거기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또 그것도 할 여유가 없다. 금전적인 그러면 work and travel이라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언어라든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요새 국가적으로 하는 또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또 이렇게 명문대학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
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전문적인 직업 유학이 요새는 또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호텔 대학을 간다든가 의과 대학을 따로 간다든가 보석가공과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경험을 좀 해주고 또 1개월이라도 뭐 1년이라도 길게는 또 더 길게는 2년 그런 경험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나서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1개월만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거는 가장 뒤에 나와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그래서 건강하게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또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